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스테이타의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계열 자료,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한 개체를 여러 시점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추적한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회귀 분석 같은 거 할 때는 횡단면 자료,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 이겁니다. 횡단면 자료의 경우는 여러 개체를 한 시점에 걸쳐서 조사한 자료에 불과한 반면에 시계열 자료는 바로 한 개체를 여러 시점에 걸쳐서 조사했다는 점에서 그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계열 자료의 대표적인 예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 일별 자료 있잖아요. 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 이렇게 누적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게 대표적인 시계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스테이타에서는 일별 자료 그리고 분기별 자료, 월별 자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월별 자료, 분기별 자료, 연별 자료 이런 식으로 뭔가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월 코로나 확진자 수 혹은 매년 매년 있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매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치면은 그것 또한 시계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스테이타에서도 이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시계열이 굉장히 좀 이론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은 시계열 분석은 사실상 손도 못 댄다고 제가 단언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계열 분석만큼 사실 저는 계량 경제학에서 제일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제일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시계열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 회귀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절대로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겁니다. 따르기 힘들 테니까 제가 이전에 다뤘던 회귀 분석 파트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오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스테이타에서 시계열을 다룰 때는 TS셋이라는 선언을 해야 돼요. 먼저 TS셋이라는 것은 여기 시계열 자료를 선언을 한다는 의미인데, 타임이라는 것은 시간 변수겠죠. 시간 변수, 일별 자료 혹은 월별 자료, 분기별 자료, 연별 자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TS셋을 통해서 시계열 자료를 먼저 선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타임 베리어블, 시간 변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타임이라는 게 결국 98년에서 2017년도까지의 어떤 시계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연별 자료로 구성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오늘은 시계열 그래프를 간단하게 어떻게 출력하는지에 대해서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일단은 시계열 자료를 먼저 한번 볼까요? 그래프요. 자, 일단은 먼저 한 거는요, 일단은 이게 정상적인, 이건 비정상 시계열이라고 하는데요. 추세가 있다라고요. 일정한 어떤 추세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누적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물가가 증가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물건값이 지금 당연히 높아져 있겠죠. 실질적인 반영이 아니라 명목적인 걸 봤을 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쭉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느는데 그것을 이렇게 차분을 한다는 거는 앞에 현재에서 과거의 값을 뺀다, 과거에서 그 전에 과거 값을 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증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즘 나오는 전일 대비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차분의 개념을 활용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차분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따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좀 약간 점선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만든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차분 그래프와 실제 관측값과 차분 관측값 이런 식으로 동시에 출력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D점을 붙입니다. D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명령으로 다시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D점을 붙이게 되면 이게 차분 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차분 변수. 이 GIDP라는 게 지역내 총생산이에요. 지역내 총생산인데 D점을 붙이면은 2017년에서 2016년 거를 뺀다. 이런 식으로 증가분을 의미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특정한 어떤 기간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래프를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특정한 기간에 한정해 가지고 그래프를 출력하는 방법을 보면은 2000년에서 2010년만 내가 보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도 있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이 특정 기간이죠. 특정 기간이 이제 여기 차분 변수도 이제 같이 있네요. 이게 각각 근데 기간이 좀 달라요. 이제 앞에 있는 그냥 GRDP는 뭐 2000년에서 2010년인데 뒤에 있는 이제 차분 GRDP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05년에서 이제 뭐 2015년만 내가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뭐 기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변수를 뭐 출력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걸 또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어떤 리퀘스트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음영 같은 거, 이제 음영 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다시 보면 이렇게 어떤 특정 기간에만 내가 강조해서 음영을 칠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시계열 그래프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여기 어떤 그래프인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어떤 관측값, 이제 레이블을 이제 붙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레이블을 이제 붙여가지고 시점별로 이렇게 쭉 뭐 언제는 언제고 이렇게 쭉 일정한 물론 추세가 있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도 이제 시계열 그래프를 표현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계열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시각화가 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익히시면은 좋을 부분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